해군이 2033년 취역을 목표로 3만 톤 규모의 한국형 항공모함 CVX 건조를 추진하면서 함재 전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만 톤 규모는 경항공모함이며 함재 전투기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능력이 모자른다는 내용이 그동안의 논란이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군은 경항공모함 50문 50답이라는 정책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여러 내용 중에서 질문 43항목이 눈길을 끈다. 경항공모함에 국외 구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보다 국내 개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답변으로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를 국외 도입할 것인지, 국내 자체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므로 향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이다. 이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KF-X 사업의 경우 지상발진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운용 요구 성능, 기술력, 생산 가능 시기 등 경항공모함 건조 완료 시기와 맞출 수 있다면 국내 개발 전투기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지난 4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안현호 대표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현호 대표는 5대 주력 사업 추진 전략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여주었다. 2026년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체계 개발을 끝내고 블록 1형의 양산과 별도로 블록 2단계의 함재 전투기 파생형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안현호 대표는 기자의 확인 질문에 KF-X 파생형은 소요군과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KAI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건국대 항공우주 설계, 인증연구소의 이재우 교수는 최근 발표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도입 척수를 2척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함상 이착함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다. STOVL, 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방식의 F-35B 전투기는 속도,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등이 고정익 함재 전투기에 열세하며 경항모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수를 탑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통적인 미해군 항공모함인 CATOBAR, 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은 7만 톤 규모로 설정하고 어레스팅 와이어, 후크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F-35C 전투기나 KF-21 네이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항공모함이 채택한 STOBAR, Short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군의 3만 톤 규모의 CVX의 비행갑판 길이 265m를 20m 연장하고 최대 순항 속도를 30노트로 올리면 인도의 비크라마디티 항공모함처럼 STOBAR 방식 함재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안에 CVX의 규모와 함재 전투기 방식을 재설정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가운데 F-35C 전투기와 KF-21 네이비가 비교되고 있다. 함정 건조사들은 대우 DSM이 사가 독도, 마라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에 접근하여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고 있다. 2. 치열한 공중전 뛰어든 KF-21 2030년 이후 준비 필요하다. 박수찬의 군 공군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KF-X 인 KF-21 CJ1호 기가 9일 모습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지 20년 만이다. KF-21은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비행에 나선다. 향후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마친 뒤 2026년 공대공 전투능력을 지닌 블록-1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계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에서 2028년 추가 무장시험에 7천억 원이 투입되는 KF-21 개발은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과 생산, 판매, 운용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범정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팔로 개척 난항 가능성 전투기는 무기다. 동시에 상품이기도 하다. 성능과 비용 사이에서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만 실질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 생산량 증가가 비용 절감과 수익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원리는 성능과 비용 간 균형을 유지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국 소유를 늘리고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실시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린다. 이는 규모의 경제 구축과 시장 확대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기술과 지식, 경영과 마케팅 노하우를 교류하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서방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유럽 에어버스가 만든 타이푼 전투기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해 700여 대의 계약 물량을 확보했다. 그 결과 유럽 4개국이라는 탄탄한 고객이 뒷받침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오스트리아, 사우디, 오만 등의 수출에 충분한 크기의 타이푼 시장을 만들었다. 또 자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왔던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면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대거 끌어들였고 한국과 일본 등에 추가로 수출해 F-35 시장을 형성했다. 한국은 어떨까? KF-21 개발에 참가한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유럽처럼 구매 능력이 뒷받침된 국가들을 더 끌어들여 일반적인 전투기 생산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받는 300대 안팎의 생산량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까지 합쳐도 160여 대에 불과하다. 비용 절감 효과가 F-35A, F-116V 등 경쟁 기종보다 낮다. 유일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태도도 불확실하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단계별 분담하고 48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월 기준으로 분담금 8,316억 원 중 6,044억 원을 연체했다. 공동개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8일 서욱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9일 CJ 1호 기출고식에 참석했으나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에 대한 부담은 한층 무겁다. 방위사업청과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CJ 1호 기 시연 비행 직후 에어쇼 참가 등을 통한 마케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KF-21에 대한 마케팅 전략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T-50 훈련기의 전례 때문이다. T-50은 우수한 성능을 지녔으나 미국 수출에 실패하는 등 최근 수년간 판매 성과가 부진했다. 마케팅 전략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AI는 KF-21의 단가를 6,500만 달러, 727억 원 수준으로 낮추면 수출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F-35가 지속적인 단가 하락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고 있고 F-116V의 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출 시장에 나선 상태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나팔의 판촉도 활발하다. 금융지원, 산업협력 등 범정부적 지원이 없으면 T-50 미국 수출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KF-21 수출 시장에서 경쟁 기종에 밀린다면 KF-21 앞날은 더욱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만 사용하는 KF-21 갈라파고스와 가 벌어질 위험도 있다. 어렵게 확보한 첨단 기술 사라지나. 기술은 기술을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첨단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 기술을 토대로 발전된 형태의 기술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어갈 산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뛰어넘는 제품 개발에 착수하는 이유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성능을 높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이 같은 원칙에 충실했다. 한국은 어떨까? 1980년대 F-5,
1990년대 KF-16 전투기를 국내 면허 생산하고 TOC 훈련기를 만든 경험을 토대로 초음속 군용기 설계와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췄다. 덕분에 숱한 논란에도 KF-21 블록 1 개발이 이뤄질 수 있었다.